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화성을 출신 국회의원 삼선의 이원욱입니다. 지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뒷모습, 내 사랑 민주당, 그리고 공정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세 개의 키워드를 가슴에 새기면서 정치를 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우리 부모 세대, 저희 부모님이 지금 90세이신데요. 두 분 다 생존해 계시고요. 그분들의 삶의 역경이 곧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역정이 담겨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일제 시대 때 태어나가지고 6.25 참전을 겪고 월남전 참전해서 또 돈을 벌어오시고 대한민국 산업사회, 산업화를 발전시키는 아주 주역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고령화된 어르신들은 OECD 국가에서 최고 빈곤율, 노인 빈곤율이 얘기를 해주듯이 굉장히 어려운 삶에 빠져 계신 그런 분들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대한민국의 자화상으로서의 제 부모님의 뒷모습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하에 저희 부모님의 뒷모습을 항상 생각하면서 정치를 하려고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저는 전형적인 386 세대입니다. 82년도에 대학을 들어가서 광주라고 하는 단어가 가슴에 맺혀서 학생운동을 시작을 했고, 반독재 민주화, 대한민국의 민주화라고 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은 대한민국의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 학생운동의 지도부가 되었고, 최종적으로는 구속돼서 목포교도소에서 살기도 했는데요. 그것을 정치적으로 헤쳐온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당이었죠. 1997년도 최초의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루는데, 그때 이 수평적 정권 교체의 주역은 김대중 대통령이셨는데, IMF 외환위기를 가장 먼저 조기 극복하고 경제와 민주주의가 동시에 발전할 수 있는 틀을 만든 분, 그리고 그 정당이 바로 민주당이었고, 저 또한 그 과정에 함께하기 위해서 1997년도에 정당 생활을 시작을 하고 지금까지 쭉 오로지 단 한 번도 변함없이 민주당을 지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미래 과거였고 민주화를 만든 주역이었고 앞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고 희망을 만들어갈 정당.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로 민주당을 거기다가 하나 더 덧붙여서 내 사랑 민주당이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치는 항상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풀어가는 것이 정치가 가져야 할 본질적인 영역이고 가장 중요한 본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82년도 대학을 들어가서 학생운동을 하게 됐던 것은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이 반독재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만약에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에 온 게 있었을까? 저는 그건 여전히 없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지금의 시대 정신은 무엇일까? 지금 저는 공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 아닐까라고 싶은데, 지금의 20대들이 가장 목말라하고 어떨 때는 가장 분노하고 하는 일들을 보면 대부분이 공정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훼손했을 때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분노하기도 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은 저는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공정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정치의 영역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란 조금 이제 반복되기도 하는데요. 정치란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을
읽고 그 시대 정신을 이루기 위한 성취하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정이라고 하는 가치를 시대 정신의 첫 번째 과제라고 보고 지금의 정치는 공정의 가치를 높이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결국은 정치는 시대 정신을 파악하고 이루려기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가지는 본래의 모습, 대화 타협의 공간으로서 정치 본령의 모습을 회복하고 일 좀 하자라고 하는 게 국회가 가져야 될 태도인 것 같고, 지금 아주 초반기여서 사실 뭐 평가하기가 좀 이르긴 한데요. 완벽한 대화 타협의 공간, 그리고 대화의 공간으로서 자리 잡지 못한 그런 아쉬움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과정, 법안 심의, 예산 심의 뭐 이런 것들을 쭉 돌이켜 보면은 20대와 비교해서는 훨씬 더 그나마 일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들어드렸던 거의 정답은 언론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신데요. 그 시기나 지금이나 단 하나도 변함없이 정확히 언론의 본질을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언론을 어떻게 제대로 개혁을 해서 공정한 언론을 만들 것인가. 특히나 공영방송, 제가 이번에 국감 때도 좀 지적을 하긴 했었는데, KBS 보도준칙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도 신속성이 아니고 정확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BBC 가이드라인을 봐도 거기는 확인되지 않는 거는 절대 보도하지 마라, 정확성이 생명이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언론들은 정확성보다는 신속성을 중심에 놓다 보니까 확인되지 않는 언론들이 막 보도가 되고, 1인 미디어 등등이 유튜브 뭐 이런 거 발전하면서 굉장히 많은 가짜 뉴스들이 양산이 되는데, 제대로 체크가 되지 않고 언론을 통해 가지고 재생산되면서 국민들은 가짜 뉴스, 허위조작 정보를 완전히 믿어버리고, 그래서 공영 방송을 비롯한 모든 언론들이 허위조작 정보, 가짜 뉴스를 없애는 그런 언론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 다짐을 하면서 지금 여야 의원님들하고도 좀 협의하고 있고요. 간사들 간에도 한번 우리 공청회라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거를 좀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4년) 동안 고생 많았다. 너희 성격이 워낙 책임감이 강해가지고 그런지 후회하지 않는 정도의 의정 활동을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미진한 점들이 좀 있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더했으면, 이런 것들은 좀 더했으면, 그거는 미래를 위해서 남겨두고 나머지 의원들, 더 좋은 의원님들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여백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이 정답 아닐까 싶고, 하여튼 내 안의 이원욱 고생했다. 화이팅!